안녕하십니까. 석세스칼리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12일 오늘의 주제는 대만 타이완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완 대통령 선거가 내일입니다. 내일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죠. 마치 타이완의 조그만 섬나라의 선거인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선거인 것처럼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어느 당이 이기냐에 따라서 미국, 중국의 희비가 엇갈릴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 특히 동아시아의 외교, 군사, 정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만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우리나라는 5년인데 대만은 4년이에요. 대만은 재선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번 대통령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번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은 5년 임기 단임제입니다. 근데 대만은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분만 각 당에서 나오는데 대만은 대통령하고 부통령, 러닝메이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지금 새 후보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현재 여당인 민진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지금 야당인 국민당이 있고요. 제3당으로서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는 민중당이라고 있습니다. 민중당. 그러니까 민진당, 국민당, 민중 세 개 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당은 1949년에 장개석 있죠? 장개석이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 마오쩌둥에 져가지고 타이완으로 도망 나왔죠. 피해 와서 그래서 세웠던 정부가 국민당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뿌리가 중국 본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당인데 대만으로 와서 국가를 세운 거죠. 대만 국가를 세웠습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오랫동안 집권했을 때 그게 저항했던 민주 세력들이 당을 만들어서 했는데 의외로 2000년대에는 민진당이 정권을 잡아서 지금 민주당이蔡英원 대통령이 재선은 8년 동안 대통령을 해서 지금 민진당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민중당 후보는 이분은 전임 타이완 시장이었어요. 타이완의 타이베이 시장이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타이베이 시장, 우리 같으면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을 잘 해서 그러는지 거기서 인기를 얻어서 지지 기반을 가지고 당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성공해서 지금 자기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이기느냐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지난 11월 달, 12월 달까지는 현재 여당인 민진당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2024년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공식적인 여론조사일 수도 있지만 세계에서 하는 그 믿을만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국민당 후보하고 민진당 후보가 3~4% 차로 지금 민주당이 좀 앞섰다고 하는데 지금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그 외신 보도가 와 있어서 누가 이길지 장담 올 수 있는 아슬아슬한 선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국민당은 중국 본토에 기반을 뒀던 당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를 좋게 해서 우리가 대만이 번영하고 결국 나중에 중국과 통일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그런 뉘앙스를 그런 그 정강 지지를 가지고 있는 당 같아요. 반면에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우리는 중국의 일부가 아니고 국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같고요. 반면에 민중당은 제3당인 민중당은 우리가 본토와 꼭 적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양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은 중국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대만을 유지하겠다 이런 그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중국하고 그냥 우리 잘 하자, 뭐 협력해서 잘 살자 이런 거고요. 민주당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다. 우리 독립해서 살아도 된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제3당은 중간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당과 민주당의 중간 스탠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후보 중에서 누가 될 건가? 현재로 봐서는 민진당이 아슬아슬하게 될 수기도 하는데 아차하다가는 국민당이 역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먼 박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국민당이 이겼을 때 미국으로서는 참 난감할 수 있는 처지가 되고요. 반면에 현 여당이 민진당이 이기면 중국이 훨씬 더 대만을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선거인 것 같아요. 뭐 대만 선거가 대만하고 중국 관계, 대만하고 미국 관계, 미국과 중국 관계 그 3자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만이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라고 있는 그 파운더리 있죠. TSMC가 있습니다. 전 세계 파운더리 시장 점유율 한 60%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전 세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그 파운더리 약 10여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월등한 지금 그 반도체 분야에서 시장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TSMC를 가지고 있는 대만입니다. 만약에 국민당이 이겼을 때는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지만 친중국적으로 변했을 때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결부되어 있고요. 만약에 지금 국민당이 집권했을 때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히 결속이 된다면 그 대만 해협이라고 있지 않나요? 대만 해협 그쪽에 그 한국이나 일본의 유조선이 지나간 대만 해협, 그다음에 가스를 실은 그 천연가스 실은 그 선박이 지나가는 곳인데 이곳을 미국이 100%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도 수출이나 수입의 통로를 좀 이용하는데 조금 제약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디가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하는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상태인 민진당이 집권을 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대만의 정권 교체를 보면 2000년대를 보면 특정 당이 두 번 정권을 잡으면 다른 당으로 옮겨지는 그런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지난 8년 동안 민진당 차잉원 정부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 이전에는 마잉저우라고 국민당에서 잡았었습니다. 8년을. 근데 이번이 지금 그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주기로 봤을 때는 국민당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봐서는 민진당이 이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사이먼박의 예측은 한 1% 또는 2% 차이로 민진당 후보인 라이칭드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만약에 라이칭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현재의 동아시아의 군사 외교 관계는 현 상태로 유지될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측은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만 선거가 세계에 관심이 집중돼서 사이먼박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